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사실 남았어. 그 니네 186쪽 나오는 건데 그 효소의 기능 나오는 건데 일단 그거 넘어가기 전에 또 마찬가지 이거 교재 없는 거라서 정준아 핸드폰 넣고 요것도 좀 적어놔라. 그럼 어쨌든 이제 효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기질하고 결합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니네 이 효소하고 관련된 거 공부하다 보면 반응 속도란 말이 나와. 반응 속도. 자, 요거 지울게. 이거 지우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게 동화작용을 하든 이화작용을 하든 이게 결합을 해야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요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그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요 반응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거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말도 나오거든.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잘 봐. 어떤 용액이 하나가 있어. 여봐. 니네 이거 써놔야 돼.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효소가 들어있어요. 효소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자, 일정한 양의 지금 효소가 들어있는 데다가 내가 이 기질에 해당되는 애를 넣어주는 거야. 기질을. 한 개씩 넣어준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가로축은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 거꾸로 여기 일정한 기질이 들어있고 내가 효소를 하나씩 2개씩 넣어주는 상황일 수도 있어. 가로축에는 무조건 내가 넣어주는 걸 쓰면 되거든. 그럼 지금은 자, 내가 넣어주는 기질의 양이야.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에는 예를 들어서 반응 속도 뭐 이렇게 나오거든. 반응 속도라고 나올 수도 있고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잘 봐. 지금 저 그림을 갖고 대답하면 돼. 내가 기질을 1개 넣어줬어. 그러면 그 기질이 하나 들어가서 이 효소랑 이렇게 결합해. 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몇 개 생겨? 하나 생기는 거야, 그지? 기질을 하나 더 넣었어. 2개째 넣어줬어.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 몇 개 생겨? 2개 생기겠지, 그지? 맞아?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게 많이 생길수록 반응 속도가 빠른 거라고. 자, 기질을 하나 더 넣어줬어. 효소 기질 복합체가 3개가 생겼겠지? 그러니까 이걸 뭐 한 번에 3개를 넣던 하나씩 3개를 넣던 그러면 야, 내가 4개째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다 한꺼번에 4개를 넣어주던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하나씩 4개를 넣던 어떻게 되겠어? 효소는 3개밖에 없으니까 효소랑 기질이랑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 3개만 만들어질 거고 기질은 하나가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4개를 넣어주더라도 기질이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니네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효소 기질 복합체 개수만큼이 반응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봐. 예를 들어서 야, 요 상태에서 반응 속도가 지금 더 이상 안 늘어나는 요 상태에서 반응 속도가 더 늘어나게 하려면 도연아 뭘 넣어줘야 되는 거야? 효소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일정한 양의 기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효소를 넣어주는 상황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기질을 더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좀 해라. 이거 되게 잘 나오거든. 써놔 빨리. 그 빈 페이지 아무데나 써놔. 그거 하고 거기 186페이지 넘어갈 거니까. 어디다 쓴 빈 페이지 네가 구분할 수 있는 데다 써놓으면 되죠. 이제? 이거 좀 넓은 데다 써놔도 되잖아. 네가 알아볼 수 있게. 아마 뒤에 있긴 할걸? 페이지로? 가만히 있어봐. 있나? 아, 저기 있다. 저기 뒷장에 넘어가 189페이지? 가면 있다. 거기 보면 1번 효소와 반응물의 농도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온도 그거 1번에다 별표 해놓으시면 됩니다.
1번에다가 별표 넣으시면 돼. 그게 지금 선생님 얘기한 요거야. 따로 안 그려도 되겠다. 그지? 따로 안 그려도 되겠다. 1번에다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요 그림 갖고 설명을 할게. 지금 이제 얘가 얘를 쪼개지는 거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결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사실 이게 결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야. 만약에 얘가 없어 내가 쪼개질 수는 있는 거야. 근데 결합을 하면 더 쉽게 쪼개지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에너지랑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효소의 기능이야. 거기 186페이지에 나오는 효소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어? 자, 효소는 그래서 이렇게 효소랑 기질이 결합했을 때 결국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낮춰준대. 활성화 에너지를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얘가 쪼개지려면 어쨌든 이제 에너지 하여튼 이것부터 합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자, 그게 동화작용이건 이화작용이건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냥 화학 반응이건 간에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 그래. 그러니까 아까 뭐 왜 동화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화는 방출하는 그거는 과정 중에 그런 거고 일단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야 돼. 그거만큼을 그 물질이 흡수를 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쪼개져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일단 얘가 에너지를 조금 흡수해야지만 쪼개질 수 있거든. 근데 그게 효소랑 결합하면 걔가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조금 낮춰주는 거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동화작용, 이화작용 하면서 에너지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렸었잖아. 그거 갖고 얘기를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해봐.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동화작용. 자,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자, 에너지 적은 애가 에너지가 많은 애가 되는 거라 그랬지? 잘 봐야 돼. 그러면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일단 에너지 작은 애들이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만큼을 흡수를 해야 반응이 일어나. 자, 잘 봐. 그래서 에너지 흡수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동안에 에너지를 조금 방출하게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이만큼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야, 이 에너지가 적었던 작은 분자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야. 자, 이화작용은 에너지 많았던 애가 에너지 적어지는 거잖아. 야, 처음에 에너지가 많았든 적었든 일단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흡수를 해야 된다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반응이 일어났더니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에너지를 방출한 거지.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얘봐. 동화든 이화든 일단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이만큼. 얘는 이만큼이겠지? 요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이만큼을 흡수했는데 반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방출은 한 거야.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때? 내가 흡수한 것보다 방출한 게 더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야?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 셈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얘도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단 흡수는 해야 되는데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났더니 얘는 반응하는 동안에 방출하는 게 그 흡수한 것보다 훨씬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흡수한 거 빼면 결과적으로 이만큼을 뭐야? 방출한 셈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때 요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요거만 얘기한 거야, 요거. 얘가 얘 된다. 그지? 요걸 뭐라고 하냐? 반응열이라고. 애초에 반응물과 결과적으로 생성된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 이게 반응열이거든. 그럼 여기서도 애초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그냥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만큼, 이만큼. 요걸 마찬가지로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없으면 써있네, 그지? 반응열이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는 요 이화작용에 대한 그래프만 있는 셈인 거니까. 있네. 그러면 자, 이제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그지? 그럼 잘 봐. 다시 얘기한다. 동화든 이화든 일단 반응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흡수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동화는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났는데 에너지를 조금 방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이 반응열만큼을 흡수한 셈이 되는 거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조금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났는데 반응이 일어난 동안 굉장히 많이 방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만큼을 방출한 셈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때 그러니까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도현이네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넓다란 언덕이 하나 있는 거지. 우리 집은 여긴데 도현이네 집은 여긴데 높이만 놓고 따지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중간에 넓다란 언덕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도현이네 집에 가려면 언덕을 넘어가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지? 맞아? 그럼 내가 일단 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 기준으로는 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올라간 건 맞지. 그지? 그런 게. 그럼 이때 내가 도현이네 집을 쉽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이 산을 깎아버리면 돼. 언덕을 깎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야. 특히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이만큼이나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뭐를 넣어주면, 이 효소라고 하는 놈을 넣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거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효소가 그러니까 지금 요거 효소가 있을 때야. 파란색은 효소가 있을 때, 요 하얀색은 효소가 없을 때거든.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을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났는데 효소를 넣어주면 요만큼만 흡수해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00쯤 됐다고 치자. 그럼 내가 효소가 없을 때는 500만큼을 흡수해야 돼. 그래야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500만큼 흡수해 반응이 일어날 때는 400 흡수해도 반응이 안 일어나겠지. 근데 효소를 넣어줬더니 요 값이 400으로 줄었어. 그럼 어때? 아까는 여기가 500이니까 400만큼 해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이제는 여기니까 400만큼만 흡수하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이때도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도 효소 넣어주면 요 언덕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 언덕의 높이. 니네 나중에 이거를 말이야 막 나눠가지고 A, B, C, D 막 표현해 놓거든. 니네 활성화 에너지는 무조건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야. 알겠니? 반응물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인 거야. 그것도 이제 혼동해서 틀리면 안 돼.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효소라는 거를 넣어주면 동화작용이 일어나던 이화작용이 일어나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 이거야. 자,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까? 야, 요건 절대로 효소를 넣어주든 안 넣어주든 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반응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자, 여기다 쓸게. 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반응열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요 말 꼭 써둬야 돼. 그지? 반응열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그 활성화 에너지만큼 흡수를 했다가 방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비효율적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딱 저 반응열만큼만 흡수하면 되는데 더 흡수를 해서 방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모든 물질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자에서 야 H2O라는 분자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이제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잖아. 근데 얘랑 이제 어떤 애랑 반응을 해서 내가 뭐 포도당을 우리 이산화탄소니까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있어. 그럼 물 분자하고 이산화탄소 분자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려면 이 원자들을 다 떼내야 되잖아. 떼내려면 무조건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을 원자들을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이 기존에 결합하고 있는 애를 끊어줘야 되잖아. 그게 이 활성화 에너지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걸 많이 끊어야 되잖아. 이거 하나 끊을 때마다 무조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거든. 아니,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지. 작은 분자가 큰 분자 될 때는.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얘기하려다 또 까먹었는데. 반응열은,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말장난이 나오니까. 그럼 잘 봐. 승계봐.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 방출은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게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에너지 흡수도 일어나고 방출도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흡수한 셈이 되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야. 에너지 흡수도 일어나고 방출도 일어나는데 방출한 게 더 많아서 방출한 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화든 이화든 무조건 흡수 방출 다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꼭 명심해야 돼. 그렇게 그냥 문장으로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그 말도 꼭 기억하라고요. 결과로는 흡수한 건데 과정 중에는 방출도 일어난다고. 얘도 결과로는 방출인데 과정 중에 당연히 흡수도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관련된 실험이 거기 하나 나오지 않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니네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 분해 그런 거 하나 나오거든? 거기 한번 봐봐. 187페이지겠지? 187페이지에 보면은 그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 나와. 그지?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자.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자, 없냐? 거기 있잖아.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 분해한다는 실험 나와 있잖아. 이제 그거 한번 보라고. 야, 과산화수소라는 게 뭐야? 일단 분자식이 H2O2거든. 이게 우리가 소독약에 많이 들어있는 거야. 상처 났을 때 소독약 같은 거 바르잖아. 바르면 막 거기서 거품 폴폴 올라오지? 그 성분이 과산화수소거든. 자, 근데 이 과산화수소라는 애는 분해가 되잖아. 자, 좀 화학 반응식으로 써주는 거야. 분해되면 얘가 물하고 산소 기체로 이렇게 분해가 돼. 그러지 마, 도현아. 과산화수소 요거 그 화학 반응식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지, 이제 줄거나 요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분해가 될 수는 있는데 상온에서는 거의 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상온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온도에서는 이게 분해가 거의 안 돼. 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촉매를 넣어주면 분해가 되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는 이때 넣어주는 촉매, 뭘 넣어주면 효소를 넣어주는 거야, 효소를. 그지? 어떤 효소를 넣어주냐면은 바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넣어주는 거야. 이 과산화수소에다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넣어주면, 눈 떠! 넣어주면 분해가 되더라는 거지. 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이름이야.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도 니네 알아야 돼. 자, 이거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생간에 많이 들어요. 생간. 생간이 뭐야? 니네 그 순대 먹을 때 간 먹지? 그거 찐 거잖아. 그 찌지 않은 생간. 소나 돼지의 생간. 그 다음에 감자. 이런 데 들어있어. 그래서 아마 실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생간을 넣어줬다, 뭐 감자를 넣어줬다 이렇게 나올 거라. 그럼 거기 이제 시험관이 ABC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 그지? ABC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A부터 C까지 3% 정도의 과산화수소를 다 넣어 놓은 다음에, 자, 보자. ABC 시험관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해봐. 자, 이 실험 문제 내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한 문제 나와. 근데 이거랑 똑같이는 안 나오고 이 내용을 토대로 조금 변형돼서 나올 수는 있는데, 자, 셋 다 과산화수소를 넣어놨어. 셋 다 과산화수소 넣어놓은 거야. 근데 A는 그냥 그대로 둔 거야. 과산화수소만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B에다가는 지금 뭘 넣어줬냐면은 감자 조각을 넣어놨고요. 그지? 감자 조각을 이렇게 하나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생간 조각을 막 집어넣은 거야. 생간 조각 집어넣어. 자, 그리고 나서 관찰을 했더니 A 시험관에서는 기포가 거의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런데 B하고 C 시험관에서는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기포가 막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마치 거품 마냥 이렇게 이제 막 기포가 생겨.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이제 거품 같은 게 막 생긴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기포가 막 발생해가지고 요 표면에 이 거품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기체가 생긴 거잖아. 그럼 이 기체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향불을 넣어봤어. 여기다가도 향불을 넣어봤어 이렇게. 자, 그랬더니 그 향불을 넣었더니 얘가 어떻게 되더라? 활활 타오르더라 이거야. 향불이 탔다는 거예요. 어? 기체가 탔어요. 꺼져가는 불씨라고 나와있지 거기는 그지? 어?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더니 다시 타올랐더나 향불을 넣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꺼져가는 불씨랑 향불이랑 뭐가 달라 그지? 성량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니까 응용해서.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시 타오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산소란 얘기지. 산소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과산화수소 분해,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이 감자 조각하고 생간 조각을 넣었더니 분해가 돼서 뭐가 생겼구나. 산소 기체가 생겼구나라는 걸 이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토대로 화학 반응식을 쓰면 이제 얘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그냥 과산화수소는 거의 분해가 안 됐는데 생간하고 감자를 넣었더니 분해가 되더라 이거지. 그럼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감자 조각이나 생간 조각 안에는 뭐가 들어있더라? 그 과산화수소를 쉽게 분해하게 해주는 효소가 들어있더라. 그 효소의 이름이 바로 화탈레이스인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봐. 그러면 여기서 거기 지금 그 나오지만은 야, A 시험관하고 B 시험관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야? 또는 A하고 C 시험관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지? 그러니까 차이가 뭐야? 효소가 있고 없고지, 그지?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면 결국 뭐다? 아, 효소가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진시킨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맞아? 효소에 의해서 그지? 과산화수소 분해가 촉진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시험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똑같은 그림 나오잖아. 서술형을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촉진된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어떤 시험관을 비교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A하고 B 또는 A하고 C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게. 그럼 만약에 D 시험관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졸면 니네만 손해야. 자, D 시험관에다 똑같이 과산화수소 넣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삶은 감자 조각을 넣은 거야. 자, 기포 발생할까 안 할까? 왜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랑 얘를 비교하면 B, 여기 D라고 하면 B하고 D를 비교하면 뭘 알 수 있는 거야? 효소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감자를 삶았기 때문에 열을 가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효소가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뭐다? 열에 의해서 구조가 변형됐기 때문에 효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겠지? 그래서 B하고 D 시험관을 비교하면 온도가 어떤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해봐. 여기다 감자, 이 둘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여기다 넣었어. 과산화수소. 그래서 기포가 계속 발생했어. 자, 기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냅둬. 그지? 그럼 다 날아갔겠지, 기포가?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봐. 여기다 과산화수소 넣으면 기포 발생하냐 안 하냐 물어봐. 해 안 해? 하지. 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해봐. 이 상태에서 기포가 다 발생해서 날아가면 여기 들어있던 과산화수소는 다 분해가 된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는 사실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물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해가 더 이상 안 되겠지? 근데 그 상태에서 과산화수소 넣어주면 어떻게 돼? 또 기포가 발생하거든? 그럼 그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그렇지.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이 응용에서 나온다니까. 내 새끼손가락 요 한마디 정도 걸게. 다 걸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지? 나올 거야, 시험. 하여튼 틀린 새끼들 그냥,
혼나. 알겠어? 나옵니다. 이 실험 꼭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 또 다른 실험 글에서 자, 미래엔 교과서에만 나와요 하니까 니네 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는 얘기지. 자,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과산화수소수랑 증류수, 과산화수소랑 감자즙. 그러면 그거 뭐야? 이거지, 이거. 과산화수소수하고 증류수 넣어준 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수하고 감자즙 넣어준 건 이 둘을 비교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면 그 뭐야? 감자즙에는 그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기포가 발생한 결과 지금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걸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요거 꼭 봐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5번 효소의 활용이 있지. 이것도 별표해라. 이것도 자,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네. 거기 줄 거봐. 효소는 물론 몸 안에서 작용하는 애긴 하지만 몸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지. 왜? 온도가 40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작용 가능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이런 효소 혹은 그 효소의 특징이 이용이 된다 이거지. 그지? 효소의 활용.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 효소가 쓰이는 거고 물질 대사가 아니더라도 효소는 촉매 역할을 하니까 온도가 높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활용되는 예.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니네 거기 써있을 때 식혜 있지, 식혜. 근데 식혜를 요즘 대부분 사먹지만, 그지? 옛날 같은, 선생님 때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네 집 가면 할머니들이 직접 만들어서 주셨거든? 식혜 어떻게 만드냐면은, 쌀을 쪄. 자, 거기다 뭘 넣냐면 엿기름이라는 걸 넣어줘. 엿기름을 넣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니네 쌀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녹말이 들어있다고. 그럼 참고로 이 엿기름은 이제 보리 싹 난 걸 뭐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건데 여기에 뭐가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어떤 효소가 들어있냐면 녹말을 분해한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니네 녹말이 분해되면 뭐 되지? 1차적으로 엿당이 되는 거야. 니네가 식혜를 먹었을 때 단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엿기름에 들어있는 효소가 뭐야? 이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걸 끓여. 끓이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 들어있던 효소는 다 기능이 사라지겠지? 그런 다음에 그걸 식히면 어떻게 돼? 밥알이 동동 떠있는 달고 맛있는 식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엿기름이라는 여기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효소가.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식혜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니네 이런 것도 있지. 연육제라는 게 있어, 연육제. 야, 한자만 알면 뜻이 쉽잖아. 연육 뭐야?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뭐 성분이란 얘기잖아. 특히 니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고기는 난 무조건 굽는 고기만 먹거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갈비라고 하지. 무슨 양념 같은 데 이렇게 고기 담가 놓은 거 있잖아. 그러면 그 양념갈비라고 하지 않니? 그 고기들을 그 양념에 넣어 놓는 이유가 그 양념에 그 양념 만들 때 뭘 넣냐? 배즙 같은 걸 만들어 놔. 배즙이나 키위즙 같은 거를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거기다 고기를 넣어도 그럼 니네 이 고기의 주성분이 뭐야? 살코기 주성분이 단백질 아니냐, 그지? 단백질인 거잖아. 그럼 바로 거기 그 양념 만들 때 넣는 배즙이나 키위즙 안에는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녹아버리진 않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단백질이 엉겨 있어도 고기에 좀 뻑뻑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걸 어느 정도 담궈두면 얘네들에 의해서 그 단백질의 일부가 분해가 되니까 고기가 좀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연육제다 이거지. 그지?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야 봐봐. 우리가 흔히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야, 발효식품을 내가 만들려고 할 때 그때도 효소 같은 게 이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니네 뭐 김치가 오래되면 신김치가 되고 니네 우유 같은 거 발효시키면 뭐 되는 거냐? 치즈 되잖아. 뭐 요구르트도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발효시켜가지고 술 같은 거 만들기도 하거든. 그럼 이때는 뭐 하냐면, 야, 뭐 예를 들어 우유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음식 성분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효모를 넣어줘요, 효모. 효모는 효소도 아니다.
아니야. 얘는 생물이야, 생물. 단세포 생물인데 왜 얘를 넣어주냐면 효모가 생물이기 때문에 지 몸속에 뭘 갖고 있겠냐? 효소를 갖고 있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효모가 여기 들어있는 성분을 이용해서 지가 세포호흡을 막 한다고. 지 효소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때 뭔가가 만들어진 게 우리가 먹는 발효식품인 거야. 그 걔네가 만들어낸 지가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만들어져요. 그게 남아있는 음식하고 섞이면서 김치가 신맛이 나는 거고 굳어지면서 치즈가 되는 거고 그 결과 중간에 알코올이랑 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것도 이제 요거 나오면 이제 요거 실수 많이 하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효소를 넣어준 거지만 얘는 효소를 넣어준 게 아니고 뭐야? 그 효모 안에 들어있는 효모의 활동, 그지? 효모 안에 들어있는 효소 때문에 효모가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물질이 생기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얻어서 쓰게 되는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거기 보면은 니네 예를 들어서 옷에 기름때가 묻어. 일반 세탁기로 돌리면 잘 안 없어지지? 그러면 그럼 보통 이제 세탁소에 갖다 맡기잖아. 그럼 드라이클린이라는 거 하잖아. 그 원리랑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탁 세제인데 효소가 들어있는 세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는 세제 넣으면 어떻게 돼? 옷에 있는 기름때가 그 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되겠지? 그럼 효소 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효소, 뭐 치약, 뭐 이런 것들. 거기 보면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뭐 효소가 들어있는 화장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학 분야래.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품, 약품을 만들 때도 이 효소가 이용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 우리 밥 많이 먹으면 소화시키고 소화제 먹지? 소화제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소화효소 들어있는 거야. 이제 소화효소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혈전용해제라는 거 있지? 그러니까 그 혈전용해제라는 약 안에도 뭐야? 혈전이라는 게 이렇게 혈관 중간중간에 막히는 거잖아. 그거 녹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혈전용해제라는 거 안에도 뭐다? 효소가 들어있는 거지. 이제 혈전용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특히 당뇨병 같은 게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잖아. 그럼 니네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 내가 당뇨병인지 아닌지 검사하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피 한 방울 이렇게 기계 같은 데다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종이 같은 데 떨어뜨려서 색깔 변하는 거 보고 그 판단을 하거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당뇨병이면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오줌을 조금 종이 같은 데 이렇게 떨어뜨려. 요 검사지 내지는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기계에 피를 떨어뜨려. 그럼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색깔이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산화된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산업 분야, 뭐 섬유나 의류나 가죽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이제 또 이용이 되고, 뭐 예를 들어 효소를 이용해서 청바지를 탈색한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지. 오염된 그 하천을 정화시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니네 그 우리 수돗물 있지? 수돗물 만든 정수장 있잖아. 정수장에서도 어때? 기존에 강물들 끌어다가 그 강물들 정화시켜갖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잖아.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바이오 연료 생산이라고 돼 있지. 바이오 연료. 야, 우리 자동차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게 뭐야? 휘발유. 그지? 경유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영어로 이제 가솔린 디젤이라고 하잖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석유로부터 만들어낸 거거든. 석유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언젠간 고갈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사탕수수 있어. 사탕수수. 사탕수수라는 작물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바이오 디젤이라는 자동차 연료를 쓸 수 있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거든. 그게 거기 나오는 바이오 연료 생산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소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예시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암기해야 될 내용이야. 알겠어? 기본적으로 암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뒤에 보면은 니네 저거 나오지. 한 페이지 넘겨봐. 한 페이지 넘기면 뭐 나오냐? 개념 확인 문제 나온다. 그지? 그거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7번까지 있다. 그지?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해보십시오. 다 풀었냐? 응. 야, 보도록 하자. 아직 다 안 했어? 이게 선생님 옛날 거라서 문제가 좀 다르구나. 자, 1번부터 보자. 물질 대사에 대해서 OX 해라. 1번 문제 똑같지? 야, 이거 똑같냐? 교재에 있는 거랑? 어? 단어 하나만 3번에 촉매가 아니라 효소.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맞지? 맞는 말이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해서 맞지, 그지? 자, 3번 대부분 효소 또는 촉매가 없어도 일어난다? 틀린 말이죠. 자, 2번이 다르더라, 이게. 지금 선생님 여기 4개 써져 있는데 너 6개 써져 있지? 맞아? 자, 이화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 그치? 일단 이화작용은, 선생님이 지금 이게 다르니까 물질을 뭐 하는 거라 그래서 분해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니네 보기 중에는 지금 물질 분해가 있으니까 하나 골라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는 기억 하나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이 지금 에너지 흑자.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어. 그지? 에너지 방출한다 그랬고.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세포, 호흡을 골라주면 되겠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옛날에 구판을 갖고 있어갖고 이거 조금 달라졌네. 하여튼 요렇게 요거 찾아서 6개 중에 요거 3개를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3번. 물질 대사에 해당되는 거 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화라고 써라. 이거 다르냐? 3번은 자, 세포호흡은 연소에 비해서 반응 온도가 낮고, 그제? 그 다음에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면서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냐? 요건 똑같다, 그지? 자, 요 그래프에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자, 무조건 내가 어디서부터 꼭대기라 그랬어? 반응물에서 꼭대기인 거야, 그지? 그럼 효소가 없으면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고, 그지? 여기서, 그러니까 니네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이거 이렇게 그냥 하거든? 이거 하면 안 돼. 무조건 반응물에서 꼭대기니까 여기서는 효소가 있을 때는 2가 돼야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효소 여부에 관계없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건 반응열이라 그랬지? 자, 반응열은 무조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니까 여기서는 A가 돼야 되겠지, 그지? A 반응열. 자, 그 다음에 5번. 똑같지? 자, A부터 D 중에 효소를 나타내는 게 뭐다? A가 효소가 아니지. 야, 물론 이제 헷갈릴 수는 있는데 보면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니까 지금 뭐야? 그대로 남아있는 B가 효소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중에 반응물은 뭐다? A, 생성물은 C, D.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 셈인 거야?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셈인 거지. A가 C, D로 분해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냐? 다음 현상과 관련 있는 효소의 특성. 자, 그러나 그렇지. 기질 특이성이지. 단백질하고 지방은 그 효소랑 결합을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효소랑 결합할 수 있는 녹말만 결합해서 분해가 됐다는 얘기니까 기질 특이성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7번. 효소에 대해서 OX로 표시해라. 자,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하냐?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효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높아서 변성되지 않는 이상은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 X라고 해야 되고, 하나의 요소는 하나의 반응물에만 작용할 수 있지.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랬고. 좀 달라? 저희 거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아, 한 종류의 요소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에 작용할 수 있다. 그럼 X가 돼야 되겠지, 그지? 여러 반응물에 반응할 수 있냐? 그러면은 X가 돼야 되겠다, 그지?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니네 거랑 버전이 똑같은 걸로 준비를 할게. 자, 3번 똑같아? 자, 일단 이걸로 보면은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이걸로는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너희 문제로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다른 말을 바꿔놓은 거네. 효소는 화학 반응에 의해 한 번 사용되면 구조가 변해서 재사용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말만 조금 바꿔놓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5지만 니네 문제는 X로 해줘야 되고, 4번은 똑같네. 반응물과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죠. 오케이.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니네 뒤에 넘기면 요 내신 만점 문제 나오지? 자, 요 내신 만점 문제. 당연히 지금 요거랑 틀릴 건데 어쨌든 여기가 오늘 숙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잠깐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